자, 잠시 후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소환돼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취재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지지자들 앞에서 연단에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대표가 두 번 아마 메시지를 낼 걸로 보여요. 지지자들 앞에서 무언가를 호소하고 또 중앙지검 청사 앞에 포토라인에서 또 국민들을 향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대표를 반대하는 이 대표 구속하라 뭐 이런 거로 봐서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반대 단체 같고요. 잠시 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미 중앙지검 앞에는 기자들이 취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뭐 몇 분 안에 이 대표가 중앙지검에 도착하지 않겠어요. 오늘 혼자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지난번 때처럼 김근식 실장님, 네. 지지자들 앞에서 연단에 올라서 뭔가 좀 강하게 기운을 좀 받고 또 검찰청사 앞에서 국민들 상대로 준비한 멘트를 하면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는데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돌직구가 언제까지 계속 시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만약에 지지자들 앞에 서서 또 연단에 올라서 한마디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이제 격정적인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자들이 저 앞에서 포토라인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소환과 마찬가지로 또 기자들 포토라인 앞에서는 준비해온 아마 입장문을 저는 꺼내서 읽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두 번의 발언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돌직구 쇼가 그때까지 계속 방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 일단은 이 대표가 검찰청사 들어가는 모습까지 돌직구 쇼에서 까짓 거 생중계하죠. 생중계해드리겠고 김근식 실장도 그때까지 계셔 주세요, 스튜디오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한미수 대변인께서 보기에? 지금 이번에 소환이 이전에 지금 입장도 내셨습니다만은 백현동 이 개발 특혜 의혹이라는 사건 자체가 아까 초반에 우리가 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의 어떤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됐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이제 진술을 하면서 하실 것 같은데요. 지지자 앞에서는 지금의 이런 검찰 수사나 네 번째 아니겠습니까? 대표는 지금까지도 10번이든 100번이든 소환하면 당당히 조사를 받겠다.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당당하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번 수사는 정말 어느 우리 국민들 볼 때 이게 정상적인 수사나 정말 새 정권,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1년 6개월 동안 야당과 야당 대표를 향한 온갖 수사들이 이루어졌고 1년 6개월 동안 이루어졌지만 명확한 물증 하나 없이 계속적으로 정권이 어떤 위기에 처한다거나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할 때마다 소환 또는 압수수색. 아니, 비근한 예를 한번 쭉 보십시오. 계속적인 논란이 생기면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다거나 국회를 압수수색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의 검찰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제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가 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현장 모습 보면서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번 검찰 소환 때 이 검찰이 묻는 거에 대한 답변을 이 대표가 안 하고 준비해온 진술서만 내고서 난 이제 오후에 간다, 이런 모습, 사실상의 어떤 묵비권을 두고 자, 이건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 이런 여당의 비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수사 내용은 여러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피의자 신분인 자신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사전 검찰 진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공개한 것 같은데 아마 검찰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한다는 취지로 일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이른바 비장의 무기, 누군가의 진술이나 물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덜어 있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검찰 진술서를 통해 밝힌 입장 외에도
자신의 무혐의를 반대로 보여주기 위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오늘 들어 검찰이 비장의 무기를 딱 깠는데 이 대표가 묵비권 내지는 아무 반박도 못한다. 이러면 이 대표한테 불리할 수 있다. 불리할 수 있으니 당장 준비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 그 사이에라도 나름대로 자신의 무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표현이 과격합니다만 사생결단입니다. 그 이유가 사생결단이다.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로 올라서고 제1야당의 대표가 된 것은 상당한 실행력과 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그 실행력과 상당한 실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성남FC,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동도 모두 다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 모두 위법행위로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라 정치인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되는군요. 당연합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정치인 이재명 예. 입장에서도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이다 보니까 현재 전면적인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상대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차원에서 검찰 진술서 정도의 진술만 하고 있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실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는 모든 사활을 걸고 준비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검찰 수사에 가서 진술서만 내고 아무 답변 안 하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은 검찰이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유리합니까?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 범죄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나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대듭하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다 보니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일정한 관련 진술이나 물적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이미 예견해둔 상황이라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이와 같은 진술이나 물적 증거를 처음 제시하다 보면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물적 증거나 진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취하려는 태도에 더해서 제시받는 물적 증거나 관련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지 예. 차후에 상당 시간을 들여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조사 검사 2명 투입한다. 이재명 대표는 서면 진술서를 또 미리 준비해왔다라고 하니까 아마 검찰은 묻고 이 대표는 답 안 하고 진술서로 가름한다. 이런 공방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좀 조심스럽게 나와요. 이번에는 답변 좀 적극적으로 합니까? 글쎄요, 뭐 제가 변호인도 아니고 대표가 들어가셔가지고 하는 뭐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다만 저는 좀 이따가 말씀하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진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가려도 정권이 가리고 정권의 검찰이 가리고 해도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힐 거고요. 저는 이제 우리 박 변호사께서 검사들이 이제 검찰이 비장의 카드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저는 미안합니다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에 2번을 불렀어요.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우리 변호인들도 그렇고 검찰이 계속 또 물어보고 하다가 뭐 이제 저녁 시간 전에 끝날 것 같다고 하더니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꿔서 계속 또 물어본다는 거, 같은 질문들을. 그래서 저녁을 넘기고 시간 끄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우리 변호인들이 항의까지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앵커나 저는 이제 기자하고 계시고 기자 출신인데 만약에 어떤 기자가 1년 반 동안을 계속 취재만 해요. 계속 취재하는 거야. 이번에 곧 나옵니다. 대장동 곧 기사 씁니다. 한참 취재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성남 FC 씁니다. 또 취재만 합니다. 그러다 이제 쌍방울이 나옵니다. 쌍방울. 갑자기 표현이 미안하면 야마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냥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도 이번엔 백현동 들고 나왔어요. 데스크하고 부장이 찾고 국장이 찾으면 곧 씁니다. 기사 나옵니다. 특종입니다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기사 한 톤도 안 썼어요. 월급은 다 받고. 무능한 겁니까? 뻔뻔한 겁니까? 그러면 사기업이나 우리 기자 사회에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쫓겨난다고 봐요. 그러면은 저는 볼 때는 윤석열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 그랬는데 무능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야말로 비장한 카드 있으면 뭐 숨겨둔지는 모르겠습니다. 숨기지 마시고 국민들한테 밝히십시오. 뒤로 가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지 마시고. 예. 저는 이제 그 한민수 대변인 뭐 비유를 해주셨는데 1년 6개월 동안 기자가 취재만 하고 기사를 안 썼으니까 무능하거나 직무유기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검찰은 기사를 다 썼죠. 그게 공소장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열심히 취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해서 증거 다 가지고 증인 진술 확보하고 그리고 구속된 관련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소장이 바로 그 기사를 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라고 하는 시스템은 삼심제가 있고 피고인과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뭐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또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왜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안 들어가냐고 또 아우성해요. 그러나 우리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많은 범죄 혐의와 그 많은 지금 재판의 피고인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4월까지는 끄떡없다는 지금 굉장히 멘탈 가벼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보내서 친명으로서 지금 공천을 받고자 하는 많은 분들은 그 개딸 권리당원들의 뒤에서의 지지와 이재명 대표의 내년 4월까지는 1심, 2심, 3심까지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기고 가면 된다는 생각 속에 지금 있는 거고요. 저는 뭐 공소장이 바로 저는 기사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 한민수 대변인의 발언에 좀 반박을 하고 싶고 문제는 이제 그 마지막 판사의 판결문 이건 기자의 기사가 아니라 국민들의 그건 심판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차량이 포착된 것 같은데 현장에 영상 들어오고 있나요?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 집회 저 단상 위에 이 대표가 이제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가 도착했다면 이곳으로 제일 먼저 올 겁니다. 지지자들이 있는 곳. 연차 쓰신 분 어딘가요? 자, 이재명을 환호하는 지지자들 사이로 올 것 같고요. 한 보도에 따르면 한 친명 핵심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옥중 당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한국일보 기자에게 해서 한국일보 보도를 오늘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이번 검찰 수사 여부, 자 그리고 구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 이 대표 도착했군요.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에게 먼저 왔습니다. 자, 이 표정 어떤 표정일까요? 손을 한번 들었고 지지자들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무슨 말을 밝힐지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일단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이재명 대표 어떤 입장 밝힐지 들어보시죠. 네, 우리 현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조금 조용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바꿔내지도 못하고 정쟁으로 이런 험한 모습 보여드려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수백 명이 이유도 모르고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 도생이 강요되는 벼랑 끝 사회, 국민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안 보는 것이 이 힘든 하루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탄식,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게 저의 부족함으로 이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더디지만 전진했고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로 갑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11홍입니다. 어떤 혼란이 벌어져도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은 승리합니다. 왕정시대 왕들조차도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집단 지성체로 진화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혈 촛불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다시 떨쳐 일어나서 국민이 주인은 민주공화국 다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가 권력가의 욕망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습니다.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특별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10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에 저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써 만든 선진강국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넓게 퍼진 이 공포감과 두려움이 투쟁의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공포 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제물이 되어 주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역사와 민주주의가 전진해 왔던 것처럼 쓰러진 저를 디딤돌 삼아서 더 많은 이들이
어깨 걸고 전진해 갈 수 있다면 이건 역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여와 헌신 아니겠습니까? 검사 독재 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이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로지 민생입니다. 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을 살리십시오.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 폭력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소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지자들 앞에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다 낭독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검찰청사 앞에서는 별도의 메시지 없이 그냥 드라이하게 검찰청사로 들어가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지지자들 앞에서 준비해온 연설문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민생을 살려라 라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했고요.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은 나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며 뭐 예를 들어 더 이상의 방탄은 없다 라는 류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만약에 검찰이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 대표가 좋든 싫든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 대표가 영장 실심사를 받으러 갈지 말지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도적인 뭐 방탄 국회는 소집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이 대표가 이제 검찰청사 앞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중앙지검 앞으로 이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군요. 차량을 타고 이번에 올라가죠. 아무래도 날씨가 좀 덥고 거리가 또 있기 때문에 차량을 탑승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흰색 승합차 안에 이재명 대표가 탑승을 해 있습니다. 검찰청사 앞에 저희가 포토라인을 기자들이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이 대표가 준비해온 말을 지금 다 들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대표가 할지 말지예요. 앞에 지지자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고, 여기서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자들 질문 이 대표가 받을지 말지 한번 두고 보시죠. 자, 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했고 포토라인 앞에 이 대표가 멈췄습니다. 기자 질문 예상되는데 들어보시죠.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받아주고 가시죠. 오늘 조사도 서면으로 가능하신가요? 자, 역시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본인의 어떤 간결한 메시지만을 남겨놓고 싶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일 수도 있고, 이 대표가 국회에서도 기자들 질문을 잘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연장선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이 대표의 모습입니다. 변호인단만 대동하고 이 대표가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검찰 조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모습 보셨습니다. 김문식 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충분히 예상했던 입장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1심, 2심, 3심까지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속내로는 제 판단입니다만은 내년 총선까지는 걱정 없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까지 3심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민주당 출신의 많은 분들이 사법부 판결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법정에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이후에 만기 복역까지 하고 나와서도 또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주장을 해왔어요. 또 거기에 또 지지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김경수 지사 역시 마찬가지로 사면돼서 나왔습니다만 징역을 살다 나왔지만 이 역사의 법정에 묻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는 계속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도 이걸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마치 그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것으로 프레임을 짜서 계속 일관되게 입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많은 국민들은 저 모습을 보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 이제 출소를 하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도 당당하게 10번, 100번이 됐더라도 소환조사 응하겠다. 검찰도 공정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자기 편도 수사를 좀 하십시오.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수사 한번,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실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재명 대표 본인 지금까지 10여 년 넘게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아서 만약에 단 하나라도 혐의가 있었다면 가루가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제 검찰이 더 이상 이제 정치하지 말고 수사를 하고 올바른 재판을 밝혀서 예. 받아서 혐의가 다 이제 밝혀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두 모습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